반갑습니다, 동지들. 저 삼부토건 열린노동조합 위원장 김영석입니다. 예. 이렇게 제가 오랜만에 이렇게 초대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되게 한번 이게 와보니까 한 4년 만에 제가 여기 회의에 와보니까 아시는 분이 이제 그때 제가 여기 출석할 때 나오시면 여민희 동지밖에 없고 나머지는 다 새로 물거래가 다 돼가지고 노동조합이 새로운 인물들이 이제 주역으로 돼가지고 아주 좋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제가 이제 오늘 제가 책을 이제 지난 5월 달에 내가지고 그 책을 낸 게 계기가 돼가지고 이제 이렇게 저를 이렇게 불러주셔가지고 이제 오늘 이제 부정부패와 주술정권 탄생의 기원에 대해서 뭐 강연 아닌 강연을 좀 해달라 그래가지고 제가 오늘 초대를 받아가지고 영광입니다. 어쨌든 간에. 제목이 마음에 드실 것 같아가지고 일단 강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중간에 뭐 질문 있으시면 하도 상관없으니까 강의 중간에 상관없습니다. 중요한 내용들은 뭐 없으니까. 여기 이제 어떻게 보면은 삼부토건이라는 거는 건설회사에서 1900년대 후반하고 이제 2000년대 2014년, 14년, 15년까지 있었던 그 이제 재벌과 재벌 기업과 이제 검찰과 그 법조 카르텔의 어떤 유착 관계에 대해서 삼부토건에 있었던 사실만 이제 본 사실을 토대로 해서 이제 책을 제가 냈는데 사실 이 한 기업의 얘기지만은 우리나라의 큰 회사들은 다들 이와 비슷한 어떤 법조 카르텔이나 유착 관계를 이용해서 그 기업 오너들이 자기들의 부정과 어떤 부패 이런 걸 감추어주지 않나 싶어가지고 요 기업의 어떤 특수한 사례라기보다도 약간 일반화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니까 그런 참조해서 그냥 뭐 새겨 들으면 될 것 같습니다. 영화 우리가 더킹에 보면은 더킹 혹시 안 보신 분 계십니까? 더킹 안 보신 분? 안 봤어요? 꼭. 더킹을 보면 윤석열하고 김건희 같은 인물들이 나와가지고 한국 사회를 좌지우지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근데 이 배경이 됐던 게 그게 호텔의 씬이 나오는데 호텔에서 검사들이 이제 기업에 이제 어떤 돈 많은 사람들하고 그 야밤에 어떤 뭐 그 한락을 즐기는 장소가 있는데 거기가 이 감독이 더킹의 감독이 이 모티브를 어디서 받았는가 하면은 그 라마다 르네상스 호텔 23층에 호라이즌 클럽이라는 데가 있어요. 거기를 모티브로 해가지고 이 감독이 그런 얘기를 듣고 그걸 영화화했다는 얘기를 제가 들어서 이렇게 알고 있어가지고 현실도 실제로 그 영화와 많이 다르지 않다.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근데 이게 제가 이제 이러한 사실을 이제 글로 써가지고 언론에 제보를 하고 보도가 나오게 된 그런 계기가 사실은 노무현 정부 이래로 검찰의 사건을 조작하는 게 굉장히 많았다고 저는 생각을 했어요. 거기 뭐 조작이 안 하는 사람들도 있고 뭐 여기저기 뭐 의견이 많지만은 그래도 제 입장에서는 우리가 이제 사회나 경제를 민주화시키는 데 있어가지고 검찰이나 그런 법조 카르텔이 기본적으로 정치 권력을 완전히 흔들어버리고 뭐 죄 없는 사람도 죄 있는 사람 만들어버리니까 기본 토대를 완전히 무너뜨려버리니까 뭐 점진적인 개혁을 꿈꾸는 사람들이나 어떤 혁명을 꿈꾸는 사람들한테도 마찬가지로 다 한국 사회가 퇴보하는 그런 사실들을 판단을 하고 이걸 이제 언론에 알리고 하는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겠다고 생각을 했고 그래서 이제 우연히도 그런 걸 알아가는 제 와중에 그 회사의 삼부토건의 조남욱 회장이라는 사람이 아주 한국 사회의 어떤 그런 전형적인 법조 카르텔을 한꺼번에 많이 인맥을 형성하고 있던 사람이었고 그 사람이 또 도망가면서 회사에서 망해가지고 쫓겨나면서 서류를 다 놔두고 갔어요. 예. 예. 회장실에 있는 서류를 다 놔두고 갔어. 근데 이제 그게 이제 나 같은 사람한테 눈에 띈 거지. 뭐 일반 직원들 같으면 뭐
캐비넷, 옛날 캐비넷 있잖아요. 회장실이 엄청 커요. 엄청 큰데. 그 캐비넷을 제가 휴일마다 한 6개월 동안 출근을 하면서 캐비넷에 있는 서류들 다 읽어봤어요, 제가. 하나하나 다 읽어봤어요. 그래서 그 이건 중요한 내용이다 사진으로 다 찍어 놓고 하면서 이제 글을 쓰기 시작한 거예요. 그 제보하기 위한 글을 이제 작성을 한 거죠. 네. 그래서 결론적으로 하여튼 제가 그거를 토대로 인식을 해봤을 때 이 조남욱이라는 회장이 망한 거하고 그리고 윤석열이라는 인물이 계엄령을 통해서 망한 거하고 사실은 비슷하더라고요. 과거의 권위주의도 독재 정권 시대의 그런 시대적 망상을 가지고 변화하는 사회에 적응을 못하고 옛날 방식대로 그대로 기업을 운영하고 국가를 운영하려 하다가 결국 망한 사람이다. 이런 인식을 갖게 돼가지고 제가 이 책을, 재벌과 검찰을 민낯이라는 책을 내게 됐습니다. 근데 그거는 어떻게 보면은 지난 대선에서 윤석열 정권이 탄생하는 대선에서 어떤 그런 부패한 검사와 그리고 주술을 통해서 그런 정권이 탄생하게 된 그런 기원이 되지 않나 싶어가지고 제가 아까 그 책 제목을 강의 제목을 이렇게 부정부패와 주술 탄생의 기원으로 잡았고 합니다. 그래서 이걸 옛날부터 이제 좀 얘기를 좀 우리 사회의 이 삼부토건 회사가 굉장히 오래된 회사예요. 그래서 옛날 해방 이후에 설립이 돼가지고 1948년에 설립이 돼가지고 자유당 정권하고 그 박정희 정권, 전두환 노태우 정권의 어떤 정권의 그런 정치 자금을 제공해 왔던 회사였기 때문에 사실은 거기 드러나지 않아서 그렇지 제가 추적해 보니까 여기저기 자료를 추적해 보고 이렇게 인터뷰를 해보고 하니까 옛날부터 좀 이렇게 우리 역사, 근대사를 파악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도움이 되더라고요. 근데 또 제가 아주 특이한 거는 이 삼부토건 얘기를 저보다 먼저 한 사람이 있어요. 박완서 선생이에요. 박완서 선생님이 아주 오래된 소설이라는 책을 이제 2000년대 초반에 출판을 했는데, 삼부토건의 조남욱 회장이 출판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어요. 왜 내 얘기를 책으로 출판하느냐. 네, 그래서 이 박완서 아주 오래된 음모라는 소설이 삼부토건의 조 회장하고 그 집안의 이야기라는 걸 사람들이 다 알게 되는 계기가 됐죠. 네, 그래서 거기 나오는 이 심영모라는 주인공하고 송경모라는 주인공하고 송 회장, 최도사 이렇게 네 명이 현실의 인물들하고 똑같은 인물들인데 여기 나오는 심영모는 이 조 회장은 맏며느리 시집 왔다가 이 사별한 맏며느리고 또 송경호라는 사람은 첫째 아들인데 제가 입사하던 1997년도에 죽은 사람이고 이 송 회장은 조남욱 회장이고 이 최도사는 무정선임이라고 항상 이 조 회장 옆에 붙어서 모든 거래안을 전행하던 그런 주술가였고 그 책의 내용 보면은 소설책을 읽어보면은 검찰 얘기만 안 들어가 있지 나머지 얘기는 대동소이하다고 보시면 돼요, 이 책에. 그래서 이 책의 소설에 이제 재벌의 불공정 특권과 무속 숭상 자본주의의 속물성을 비판한 소설을 주는데 하여튼 삼부토건이라는 시집온 며느리가 해준 얘기를 박완서 선생님께서 그걸 들으시고 소설화한 게 이 아주 오래된 운담이라는 소설이니까 나중에 읽어볼 기회가 되시면 재미있게 읽어보실 수 있을 겁니다. 그 삼부토건이라는 회사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자유당 정권 때 정치 자금을 제공하면서 3.15 부정선거 같은데 관여를 다 했어요. 그런데 이때도 사실은 퇴출이 됐어야 됐는데 이때도 박정희가 구테타를 일으켜가지고 부정축제다 특별처리법을 무력화시켰어요. 이게 민주당 장면 정부가 이승만 정권에서 3.15 부정선거에 도움을 줬던 자금을 제공했던 그런 190여 회사를 이제 처벌하려고 이제 했는데 박정희가 구테타를 일으키는 바람에 이 법이 그냥 무력화돼 버려가지고 처벌을 안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1970년대 박정희 시대에도 정치 자금을 제공하면서 엄청나게 성장을 했죠.
우리나라 5대 건설사에 들었으니까 1960년대, 70년대, 80년대까지. 전두환 노태우 정권에서도 이게 뭐 간제 선거에도 가담을 하고 창업자가 조남욱 회장의 아버지죠. 창업자가 그 조중구라는 사람이 이제 한국국민당이라는 간제 야당의 의장이 되고 뭐 하여튼 그리고 그 당시에 이 발생했던 이철희 장영자 부부 어무 사건에 많은 자금들을 동원됐는데 그 자금도 삼부토건의 금고에서 나갔어요. 네. 네. 이것도 입증은 안 됐는데 제가 판단하기엔 그래요. 네. 그런 몇천억, 그 당시에 몇천억이라는 자금이 삼부토건 금고에서 나가가지고 이철희 장영자가 그런 어음 사기 사건을 벌리는 그 수단이 된 거죠. 네. 그렇습니다. 이게 강의 시간이 짧아가지고 다음부터는 좀 짧게 할게요. 너무 길습니다. 근데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은 조남욱 회장이라는 사람은 창업자의 아들이에요. 근데 1933년생이고 서울법대를 나오고 중앙선관위에 총무부장을 하고 박정희 유신 정권 때 선거 관리를 잘했다고 그래가지고 홍조건전장을 박정희한테 받았어요. 그리고 퇴직을 한 다음에 삼부토건에 들어와서 회장이 되면서 경총 부회장도 하고 건협 회장도 하고 정경련 상임이사도 하고 자유총리면 부총재도 하고. 왜냐하면 이 사람이 그런 자금들을 보수 단체에 대한 자금들을 엄청나게 삼부토건에 그 벌은 자금들을 뒷돈을 대니까 이 사람이 이런 요직을 차지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뭐 박근혜 김건희 윤석열 수사에서 나타나듯이 뭐 그 통일교 같은 데가 자금을 대서 하듯이 예전에는 이런 건설업체 오너들이 뒷돈을 대가면서 정치 자금을 대가면서 그런 영향력을 키우는 거죠. 이런 것도 다 보면은 보수 단체들인데 이런 것도 다 보면은 굉장히 이렇게 친일적이고 그리고 식민지 건대화론이나 사상적으로도 완전히 우리가 생각하는 그 수구들, 지금 생각하는 수구들의 사상하고 똑같아요. 네. 제가 회사에서 삼부토건에 28년을 근무했는데 이 사람하고 같이 있은 지 한 18년 됐죠. 그러니까 10년 지났으니까 18년 동안 봐왔는데 뭐 강연도 많이 하고 그럴 거 아닙니까? 직원들한테서 강연도 하고 보면 세상이 완전히 똑같아요. 그리고 초청하는 사람들도 이상한 사람들만 불러요. 보수적으로 유명한 사람들. 그렇죠. 그런 사람도 불러가지고 매달 한 번씩 원래조를 해요. 그래서 직원들은 한 시간, 2시간씩 그런 사람들이 강연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옛날에 새마을 운동 그때부터 이제 그런 강연이 시작됐다 하더라고요. 네. 그런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사람 개혁의 특기는 이 극우 단체의 거물이라는 거 하고 그 주술 경영을 했어요. 왜냐하면 옆에 항상 무정선님이 항상 데리고 다니면서 저도 무정선님이 정말 사주가 좋다 그래가지고 제가 처음 배치받은 데가 영업부서예요. 영업부서에 사주를 내라 하더라고. 입사를 하니까 나한테 사주를 내래요. 그래서 사주를 내니까 나를 영업부서에 배치하더라고. 내가 손목이 되게 좋대요. 내 사주가. 그래서 입찰을 보면 잘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영업부서에. 그래서 뭐 이런, 네, 잘했어요. 제가 손목은 좋은가 봐요. 네. 그래가지고, 이거 당연히 입찰 보는 뿐만 아니라, 인사, 이런 거 다 그 사람, 무정이 딱 옆에 붙어가지고, 간상 딱 보고, 정말 현장 소장하면서 도둑질 할 놈이야, 아닌가 다 판단해요. 예. 판단하고, 그리고 임원으로 승진하는 사람은 물론 사주를 검증을 다 하고요. 그런 식으로 해서 기용을 했어요. 근데 이런 사람들이 특징이, 보면은, 합리적이고, 이런 이성적인 판단을 하는 게 아니라, 맨날 뒷돈 주고 이런 걸 하니까 이 주술이 필요한 거예요. 주술과 그런 건 연계될 수밖에 없어요. 예. 우리가 이성적으로 회의를 통해가지고 합리적인 판단을 해가지고 저 사람의 장점이라든가 이런 걸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맨날 공사 입찰이라든가 이런 것도 로비하고 하니까
이게 잘 될지 안 될지는 합리성으로 판단이 되는 게 아니잖아요. 예. 물론 그것도 합리적인 뭐 판단이 있을 수 있겠는데, 뭐 하여튼 이 사람은 그런 것도 다 주술로 판단하는 것 같아요. 김건희하고도 비슷하죠. 윤석열 하는 인물하고 비슷해요. 그래서 제가 기원회를 하는 것도 거기서 그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사람들이 주로 활동했던 공간, 활동했던 공간이 라마다 네레상스 호텔인데, 제가 라마다 네레상스 호텔을 그렇게 자주 들어가지는 않았겠죠. 몇 번은 가봤지만은, 저도 뷔페도 먹어보고, 공짜로, 여기 위원장이 한국노총 그 위원장인데, 좀 되게 뺀질뺀질한 사람이었어요. 좀 이상한 사람인데, 하여튼, 그 사람한테 밥도 얻어먹고 그랬는데, 어쨌든 간에, 전 여기 가보지 않았다면, 삼부토건 그 회장 비서실에, 여기에 관련된 서류가 다 있는 거예요. 이것도. 그래서 제가, 얘들이 어떤 식으로 삼부토건에 놀았을 것이라는 게 이제 혼자 상상을 엄청 하는 거죠. 예, 그래서 다 추정 가능하도록 그런 흔적들이 남아 있어요. 예. 그래서 호텔을 이제 사가지고 영업을 시작했는데, 조남욱 회장이 삼부토건 사장이 된 게 83년도고, 호텔이 88년도 개장했고, 93년도 정도에 이제 삼부토건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이 사람이 이제 본격적으로 회장이 되고, 그때부터 라마다 네레상스 호텔에서의 어떤 정치와 어떤 기업 로비와 이런 건 다 여기서 다 시작된 거예요. 공간이. 예, 로비 공간이죠. 그래서 중요 공간이 6층하고 23층하고 지하 1층 여기인데, 여기 6층이 엘리베이터가 안 써요. 예, 엘리베이터가 안 써. 6층은 회장만 갈 수 있는데, 기계실도 같이 있는데, 뭐 그렇게 넓은 공간은 아닌데, 어쨌든 간에, 요 나이트클럽에서, 여성들이나 이런 사람들 많이 놀러 오잖아요. 그래서, 나이트클럽에서 한심을 사면은, 6층에 데리고 가지고, 한심을 많이 하더라고요. 여기서 근무했던 호텔 지배인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하고 제가 통화를 다 해봤어요. 그 사람들 전화번호도 그거 다 있더라고요. 휴대폰 전화번호가 다 있어요. 그래서 제가 전화 다 해가지고, 어떤 거 목격했는데, 어떤 거, 방송 나오기 전에, 그러니까, 방송 나가면 사람들이 이제 그런 얘기 안 해주잖아요. 일단은 제가 이런 제보를 하기 전에 사전적으로 다 조사를 다 했어요. 이렇게 지하에 나이트클럽이 있었고, 여기 또 주얼리 매장이 또 여기 해운제를 운영하는데, 주얼리 매장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어떤 노비 대상이 마누라고 호텔에 오잖아요. 예? 그러면은 이 해운제로 운영이 되기 때문에 여기 로비하기에 조초 보석 매장이 있으니까. 네. 김건희도 여기서 엄청 그런 거 부러워했던 것 같아요. 나중에 요즘 보석을 많이 제가 한 거 보네요. 예? 사장이 친한 언니로. 예. 관련이 있는 것 같아요. 얼마 전에 봉지욱 기자가 전화 와가지고 좀 파악 좀 해달라고 하다가 보니까, 그랬을 것 같다는 생각이 막 들더라고요. 근데 봉지욱 기자가 좀 오버를 많이 해. 가설을 임의대로 막 세워가 막 질러버리더라고. 사실이 확인 안 된 건 그러면 안 되는데, 하여튼 그런 성격이 있어. 그래서 이 호텔 지배인들이 그러는데, 이 사람이, 김건희가 2000대 초반부터 매일 출근을 했대요, 호텔에 매일 출근하면서, 조남욱 회장이 맨날 출근했는지 확인을 하고, 그래서 제가 어떤 역할을 했는가, 이렇게 판단해 보니까, 김영신이는 먼저 우리 삼부토건 회장 비서는 이제 삼부토건에 있거든요. 정식 비서가 있고, 그 호텔에서의 비서 역할인데, 거기서는 밤의 일정을 관리하는 사람? 이 정도로 인식이 되더라고요. 예. 호텔에서의 로비 일정이라든지, 이런, 검사들하고 일정이라든지,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거 관련해서. 검사들하고 어떤 관계에서 현직 검사가 이제 가장 핵심적인 인물이 양재택이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하고 그렇고 그런 관계라고 지금 알려져 있죠. 이 사람하고. 예전에. 윤석열이, 호텔, 아까 일정표나 그런 서류들이 가장 많이 나오는 사람이 요 사람이었어요. 예. 윤석열이 나오기 전에. 예.
이 사람은 1990년대부터 검찰의 핵심 인사였는데 이 사람도 검찰개혁 반대론자였어요. 다 그런 사람들이죠. 최측근이 이 당시에는 제가 서류들을 판단해가지고 세 사람이 가장 핵심적인 최측근이었어요. 호텔에서 조 회장이 시간을 보낼 때. 그래서 이제 이 호텔에 초대되고 만찬을 즐긴 사람들이 보면은 검찰이나 이런 사람들만 있는 게 아니에요. 언론계에 계신 분들은 아는데 홍두표라는 사람 있잖아요. 김장하는 사람, 방상훈이라는 사람, 이런 사람들. 이런 사람들하고 호텔에서 만찬을 엄청 자주 해요. 홍두표라는 사람은 동양방송, 한국방송국사 사장, 중앙일보 사장, KBS 사장, JTBC 회장, 현재는 TV조선 회장이에요. 90이 넘었어요. 예. 제가 봐서는 보수 언론계의 가장 거물 같은 사람이 그 홍두표예요. 일반인들은 잘 모르죠. 보수 언론계 움직이는 사람. 이 김장한 같은 사람은 요즘에 김장한 언론에 많이 나오죠. 이 사람도 보수 언론계뿐만 아니라 이 사람은 기독교계 굉장히 거물이죠. 김장한 목사. 엄청 가까웠어요. 네. 김장한 목사하고 조남욱 회장하고. 방상훈은 그렇게 가까워 같지는 않았는데 하여튼 김장한하고 홍두표는 가장 가까운 사람이에요. 김장한은 제가 조남욱을 생각하기에 조남욱은 일본이 파견한 간첩 같아요. 진짜 친일파 중에서도 골수 친일파. 조남욱 회장은. 근데 김장한은 미국이 파견한 간첩이 김장한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미국에서 커가지고 미국이 이 극동방송이라는 데가 대북방송 하기 위해서 생긴 방송이잖아요. 예, 그러기 위해서 CIA하고도 굉장히 CIA 요원일 수도 있고, 어쨌든 간에, 하여튼, 미국 이익을 위해서, 미국 극우주의자들의 이익을 위해서, 1970년대부터 활동해왔던 사람이 김장한이에요. 예, 예. 그래서 우리나라 정부도 이 사람 함부로 못 건드리는 거예요. 예, 예. 나이가 90이 넘었는데, 1935년생인데, 죽을 때가 됐는데, 안 죽고 있어요, 아직까지. 예. 김건희 대통령 되는데 엄청나게 도움을 줬죠, 김장한이요. 주술로 그러고 있을 때, 김장한이가, 네, 목사 김장한이 찾아가가지고 안수기도 받고 성경책 선물 받고 그러면서, 네, 가장 희한한 인물이에요. 노태우 이런 사람들은 다 마찬가지고, 네, 쌍소들이 하여튼 저런 공간이었어요. 이건 조남욱 회장 법률고문은 이게, 사무통원의 법무팀이, 제가 법무업무를 했어요. 근데 법무 담당 직원이 이 사람들 하나도 몰라. 네, 알 수가 없어. 그럴 수가 있나요? 네? 조남욱 회장 어떤 사사로운 사건들에 대해서 필요한 인물들이니까. 네. 법무팀 직원은 알아면 안 되는 거야. 관여할 수 없는 거지. 네. 이런 사람들 굉장히 안강민, 이건계, 이런 사람들, 진짜 1970년대, 80년대, 90년대, 한 시대를 풍미했던 진짜, 언론에서 맨날 강골 검사로 띄워준 놈들이었어요. 전부 다. 네. 김가경, 이런 사람들, 정상명, 네. 최교일, 박영수, 다 우리가 이름만 들으면 알 수 있는 그런, 검찰 쪽의 핵심 특수부 라인들이죠. 네. 돈은 얼마 안 주지만은, 이 사람들하고 관계를 가지면서 계속 만났다는 게 훨씬 더 중요한 거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이 필요했던 거는 조남욱 회장이 법률 브로커이기 때문에 검찰을 다 움직이는 그런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 김건희나 아니면 최은순이나 이런 김건희 엄마나 아니면 다른 방상훈이나 아니면 그 언론계 인사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조남욱을 통해서 자기들이 기소당하거나 이런 거를 다 뺄 수 있는 거예요. 예, 예. 예. 그러니까, 조남욱이라는 인물은 아주 가장, 솜씨 좋은 법조 브로커인 거죠. 이런 인물들이, 아까 그런 인물들이, 여기 법률고문 인물들이, 조남욱 법률고문 인물들이 다 직간접적으로 윤석열하고 다 관계될 인물들이에요. 예.
예. 뭐, 이상민도 마찬가지고, 그죠? 문광배도 마찬가지고, 여상규도 마찬가지고, 다 이 윤석열하고 다 관계될 인물들이에요. 이 사람도 윤석열 줄에서 졌죠, 그죠? 예. 이 사람은 맨날 술 친구, 맨날 박영수 밑에서 술 먹었다 그래요. 이 사람 윤석열이 복귀할 적에 다시 복귀시켜준 사람, 김강원 경찰청장. 다 윤석열하고 관계될 인물들이에요. 양재택이도 마찬가지고. 제가 들은 얘기인데, 김건희, 이제, 애인이 양재택에서 윤석열로 바뀌는 시간이 있었잖아요. 근데 그런 과정에서 양재택이랑 윤석열이랑 김건희랑 세 명이 같이 다녔대요. 예. 네, 세 명이 같이 다녔대. 그래서 어느 순간에 이제 양재택에는 김건희랑 멀어지고, 윤석열하고 결혼하는 관계가 된 거죠. 예. 사람들이 이제 윤석열 검사 이력에 대해서 잘 모르는데, 예전에 2013년 이전에는 별로 뭐 유명하지 않은 검사였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 사람이 사실 구수를 하면서 사법고시에 합격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조남욱 회장 사실 합격하는 순간부터, 아니면 그 전부터 조남욱 회장하고 연결이 돼 있는 것 같아요. 제가 판단하기에는. 어떻게 보면은, 이건 추정이지만은, 사실 구수하면서 합격한 것도 누가 힘써서 합격할 수도 있어. 그것도 의심해 봐야 돼. 솔직히. 저는 그것도 의심해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예, 예. 구수하던 놈이 갑자기 합격한 거는, 저기 누구야? 그 새끼, 윤석열이가 조국 딸 탈탈 털듯이, 이것도 한번 틀어볼 만해, 내가 봐서. 내가 대통령 되면 이거 한번 틀어보고 싶어요. 하여튼 그것도 의심스러워요. 왜냐하면 그게 이제 윤기중하고 윤석열 아버지하고 조남욱하고 알았다는 거 아니에요. 충남 공주하고 부여는 가깝고, 뭐 하여튼 어쨌든 간에 다 연출이 다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강주지검으로 복귀하면서 윤석열이 이제 그 대검의 핵심 라인으로 등장하는 게 이때. 그 안대인한 놈이, 김대중, 노무현, 이해창 그 대선 때 양쪽 대선 불법 자금을 수사하면서 우검회를 조직했어요. 이때. 안대인한. 이때 수사에 이렇게 담당했던 사람들이 다 우검회가 된 거예요. 뭐 여기 한동훈이도 들어있고, 이인규, 이때 다 들어있어요. 그래서 이때부터 2003년부터 사실 구세에서 들어온 놈이 뒷배를 통해 가지고 이런 핵심 대검의 핵심 라인이 되는 거죠. 근데 윤석열이가 언제부터 조남욱 일정부에 등장하는가 하면은 1997년부터 등장을 해요. 그 전에도 물론 알았겠지만은 1997년부터 조남욱이가 그 당시에 어떤 대검이라든지 검찰의 주요 인사들을 잘 알고 있던 관계였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기에는 조남욱이가 윤석열을 이렇게 키워준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럴 힘이 있었고, 그럴 도리 있었고, 그런 반응이 있었기 때문에. 어느 날 갑자기 윤석열이가 이렇게 성장한 건 아니고, 뒷배를 봐주는 자기의 어떤 능력이 부족한 거를 그런 걸로 채워왔던 거죠. 그 조남욱이가 윤석열한테 명절 선물을 이제 아까 그 명단에 보면 매 보내는데, 뭐 별거 아닌 것 같아요. 우리가 보기에 그냥 명절 때 보내는 거 그냥 이런 건데, 이게 보면 웃겨요. 등급이, 명절이 한 5등급이 있는데, 처음에 이런 거 보내다가, 이제 서서히 이제 그 대검 핵심 요직을 들어가고 이제 범정에 들어가고 대검에서 요직을 담당하니까 정용으로 이제 가거든요. 정용 이런 거는 아무한테나 안 보내는 거예요. 노태우한테 보내고, 그리고 검찰총대원들한테 보내고, 이런 거 보내는데. 이게 정용이 이 당시에 선물 그 가격 리스트 얼마짜리 보내지,
나오거든요. 한 40만 원 하더라고요. 2008년도에 40만 원이니까, 그게 이제, 고기가 한 10에서 한 20kg 사이 정도 되는 고기더라고요. 요런 건 한 5만 원짜리고, 그 당시. 이것도 싼 건 아니죠, 사실은. 그 당시 5만 원이면. 그죠? 요게 이제 2012년, 2013년, 윤석열이가 자천되던 때가 2014년이니까, 요때까지 정용을 보내다가 자천되고 나서는 다시 이렇게. 요것도 선물 보낸 리스트 보면서 분석해 보면은, 재밌어요. 세상사를 이렇게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아까 그 양재태가 이제 그 현직 검사에서 물러나고 최측근이 무정하고 양재택하고 김건희였다가 이제 윤석열 검사가 등장하고부터는 이제 바뀌어요. 양재택은 빠지고 이제 윤석열의 어떤 사람으로 이제 구성이 되는 거죠. 항아영 동부건설 사장하고 윤석열하고 김명신하고 최원선하고 올해 4명이 골프를 자주 치고 골프 치면은 딴 데 안 가고 호텔에 와서 항상 식사를 했다 하더라고요. 이게 한 2005년부터 2012년까지 정말 가족 같은 관계가 형성이 된 거죠. 아무리 나쁜 짓을 해도 가족은 다 보듬어 주는 관계라고 생각을 했던가 봐요. 가족 같은 관계로. 그 이제 윤석열 검사한테 삼부토건 조 회장이 삼부토건 어떤 이익을 받는가 하면은, 이 파주운정 교화지구 아파트 개발하면서, 땅을 불법으로 우리가 불화를 받았는데, 불화를 같이 받은 SM정보만 처벌하고 삼부토건은 쏙 빼고 기소를 했어요. 그래서 사실은 이 사업이 사실은 잘 진행이 안 됐어야 되는데 윤석열이가 잘 진행되게 만들어가지고 한 1,000억 벌게 해줬죠. 근데 이제 문제는 이제 그렇게 돈 1,000억을 벌으니까 불법을 저질러서 돈 1,000억을 벌으니까 이제 막 투자 사업을 막 벌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회사가 겁도 없이. 삼부토건은 그렇게 자산이 아주 대기업처럼 큰 회사가 아니었는데 불구하고 몇천억짜리 공사를 한꺼번에 4개를 추진을 했어요. 헌인마을 개발 사업, 카자흐스탄 사업, 이런 유러피안 리조트 사업, 그리고 타니 골프장 이런 걸 추진하면서 겁도 없이 막 뛰어든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4개 사업이 다 부실화가 다 되고 막 5천억 투자해가지고 2천억 회수하고 그리고 2천억 투자해서 200억 회수하고 막 이런 게 막 드러나요. 그러니까 회사가 이제 어렵게 되고 법정관리를 신청하고 다시 처리하는 과정에서 자율협약을 체결했는데 이제 그 과정에서 이제 조 회장이 나이가 드니까 후계 문제를 이제 지들끼리 이제 논의하는 과정이 있었는데 이 삼촌하고 부회장의 삼촌하고 아들하고 그 후계 문제가 붙은 거예요. 경영권 문제가 생긴 거죠. 경영권 문제. 그 조시원이가 아들이 윤석열한테 부탁해가지고 야 너네 수사 좀 들어와가지고 삼부토건 수사 들어가서 그 부회장 조시원의 경영권 문제가 상대 그 사람이 벌인 사업들에 대해서 수사를 해서 그 사람을 좀 제거해달라 이렇게 요청을 했다고 저는 판단을 해요. 수사를 안 했으니까 모르죠. 진실은.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이 과정에서 굉장히 복잡한 일들이 발생을 하면서 이런 청부 수사가 결국은 실패를 해요. 윤석열이 그 상대편에서 윤석열보다 그 당시에 윤석열이 중수 1과장, 중수 2과장, 서울중앙지검 특수부장 이 정도 했는데 윤석열보다 더 높은 사람들이 있었던 거죠. 더 윗선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 반대쪽에서 그 윗선을 위임을 해가지고 로비를 해가지고 이 수사를 무마시켜버려요. 그래서 이것도 압수수색이 들어오고 회사가
한 3년 동안 조사를 받았는데 아무도 처벌 안 받고 그냥 허지부지 덮어버리는 사건이 됐어요. 근데 문제는 뭔가 하면은 이걸 사건을 덮었는데 수원지검에서 조직폭력배 수원지검 강력반이 조직폭력배 어떤 수사를 하는 그게 있었어요. 그 팀이 있었어요. 근데 조직폭력배 수사를 하다 보니까 그 조직폭력배하고 아까 이 조시현하고 사업을 해가지고 횡령하고 배임한 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수원지검이 조시현을 압수수색하고 이 조폭을 압수수색하니까 그 비리 혐의가 드러난 거죠. 그래서 그 처벌을 받았는데 수원지검이 수사한 거는 이 앞에 이런 부분들, 이런 청구수사 이런 거까지 다 알았던 것 같아요. 제가 그 법무팀에 가지고 있는 조시현 진술조사하고 다른 관계인들 조서를 다 확인을 했거든요. 그 서류도 엄청 많아요. 근데 그 조서를 검사가 작성한 검찰 진술 조서들을 확인을 해보니까 수원지검에서 이 사실을 다 파악을 했어요. 아, 이 당시에 2011년도에 이런 청구 수사가 있었고, 예, 윤검이 개헌권 문제에 개입을 했고, 결국은 이 사건을 덮어버렸구나라는 사실을 이 수원지검에서 다 확인을 한 거예요. 근데 이 눈치 없는 검사들이 이제 구속영장 청구서를 하면서 그런 사실들을 다 적은 거예요. 그 조서에다가. 예, 다 적은 거예요. 아, 예, 예. 다 적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예, 시간이 지났다네요. 예. 다 끝나가요. 지금 5잖아. 그죠? 다 끝나가요. 5분만 더 할게요. 예, 5분만 더 할게요. 그런 바람에, 그러면서 이제 결정을 올렸는데, 윗선에서 다 잘라버리고, 아주 작은 부분만 기소해가지고 조신이 처벌받긴 했어요, 이 당시에. 근데 대부분의 중요한 그런 큰 사건들이 다, 여기서도 다 묻어버렸죠. 이게 2014년 정도예요, 2014년 정도. 그래서 제가 이런 사실들을 윤석열이 나쁜 놈이다. 이런 부패 검사고, 주술과 결합되어 있는 그런 사람과 같이, 예, 한 인물이기 때문에 검찰총장을 해서도 안 되고 대통령이 돼서도 안 된다고 제가 계속 언론에 제보를 하면서 보도를 하게 했는데 그게 생각보다 보도가 잘 안 되더라고요. 뭐 제가 물론 제기하는 사실이 진실이 밝혀지면은 더 많은 사실들이 필요했을지 모르지만은 그래도 너무 이렇게 우리 사회 언론들이나 이런 데들이 보도를 많이 안 했어요. 그래서 한다고 했는데 뭐 좀 부족함이 있었던지 다른 보수 언론 쪽에서 뭐 이런 윤석열 띄우기를 많이 했죠. 예,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는 풍우나 윤석열이 벼바람 몰아치는 강요로 나왔다는 둥, 범내로 온다는 둥, 하여튼 뭐 윤석열 열공중이라는 둥 이런 거. 병신대로. 예. 그래서 무속과 부정부패 의혹을 제보하고 그런 권위주의적 행태도 많이 보였는데도 불구하고 윤석열이 당선됐고 윤석열 당선 후에도 이제 언론들은 그가 선택한 길은 국민에게 충성하는 길이고 뭐 하여튼 뭐 국민을 위해서라면 지지층이 싫어할 일도 밀어붙입니다. 공은 아랫사람에 돌리고 책임은 스스로 따왔습니다. 전문적인 국정분과는 인연과 정치색을 빼고 전문하게 맡깁니다. 이런 식으로 윤석열이 국정을 운영해 나갈 거라고 얘기를 했는데, 뭐, 완전히 개소리죠. 예, 개소리였죠. 개소리고, 계엄령을 선포해가지고, 나라를 아주 그냥 망가뜨리려고 했죠. 윤석열 계엄령의 본질은, 그래서 어떤 이 사람 인식은 뭐 무속 이런 걸 떠나가지고 기본적으로 개혁적 세력을 이제 어떤 자유민주주의 체제 전복을 위한 세력으로 취급하고 박근혜시 이제 권력 사회를 넘어가지고 이제 정치 권력 원천을 권위주의 독재 정권으로 돌리려 했던 인물이었고 우리 헌법 정신에 반한다는 거고. 네. 그러기 위해서 이런 인간들을 우리 사회에서 좀 길을 죽이고
좀 더 나은 사회로 나가려면은, 견제와 균형, 민주주의. 예. 민주주의에서 핵심 요소가 견제와 균형이고, 예. 정치, 경제는 복면의 양면이기 때문에 같이 추진해 나간다는 게, 예, 한다는 그런 뜻을 담아서 제가, 예, 예. 그 재벌과 검찰의 민낯을 내게 됐습니다. 어쨌든 간에, 뭐, 부족한 강의였는데, 예. 하여튼 들어줘서 감사합니다. 빨리 끝내러 가죠. 빨리 끝내겠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예.